한국 인기 드라마로 알아보는 한국 젊은이들의 빈곤. 한국인들은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해외 취업을 원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더욱 빈곤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취직을 하자니 전부 불안정한 직장뿐이다. 대졸자 취업률의 경우 일본은 96%에 달하는데 반해 한국은 겨우 67.1%밖에 안 되는 처참한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기에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에서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일본에 자부심을 갖자. 이상이 일본의 한 방송에서 최근 다룬 오징어 게임 신드롬에 대한 분석입니다. 옆 나라의 드라마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하여 굳이 구태여 분석을 하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위해 내세우는 근거들도 실상을 알고 나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근거들 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국과 일본의 평균적인 국민의 학력 수준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굳어져 있는데요. 덕분에 대학 졸업 후 취직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아무나 다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장으로는 부족하기에 여러 어학 점수와 자격증을 취득하며 자신의 스펙을 올리죠. 대학을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대기업 취직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스펙 격차로 인해 만약 한국의 스펙 높은 취준생이 일본 학생들과 붙게 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최상위권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요. 약간의 일본어만 할 줄 안다면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을 꺾고 취직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다지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 고령화의 타이틀을 쥔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의 경제를 주름잡던 세대는 점점 은퇴하여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새로운 인구는 적으니 당연히 구직자와 구인자의 갭 차이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일본 젊은이들의 풍토로 인해 어린 나이에도 하루 벌어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는 이른바 프리터족의 성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해고돼봤자 다른데 금방 취직할 수 있으니 승진의 기회도 없고 자기 개발도 안 되지만 책임감 없이 시간만 죽이고 돈 벌어갈 수 있는 알바나 하자 라는 인식으로 비정규직 알바만 전전하는 이들을 프리터족이라 합니다. 이것은 1980년대부터 이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40, 50대의 나이에도 프리터족으로 사는 일본인도 상당수입니다. 만약 사회적 문제를 드라마에 녹여내는 것이 세계에서 흥행할 수 있는 공식이었다면 일본은 진작에 할리우드를 넘어선 자펜이오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한국의 콘텐츠는 일본 넷플릭스에서 1, 2, 3, 4, 5, 6, 7, 10위, 즉 10위권에서 무려 8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 지옥, 2위 연모, 3위 오징어 게임, 4위 진심이 닿다, 5위 사랑의 불시착, 6위 이태원 클라스, 7위 엽기적인 그녀, 10위 갯마을 차차차의 순인데요. 넷플릭스는 일본의 OTT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는 플랫폼인 만큼 넷플릭스에서의 흥행은 곧 일본 전체에서의 흥행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넷플릭스는 일본에서도 마이너 문화이라고 반발하는 국내의 일부 일본 찬영론자들이 뒷목 잡을 소식이죠. 또한 일본의 음악계는 16년 만에 그토록 싫어하는 한국의 음악에게 안방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한국 아티스트 역사상 최초로 가수 보아가 일본에서 100만 장의 단일 앨범을 판매하였었는데요. 보아는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활동하여 일본에서도 인정받는 국민 가수로 등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 이후로는 아무리 한류가 큰 인기를 얻었다 하더라도 한일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한류는 생각보다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이너이듯 일본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팬들도 마이너라 폄하될 뿐이었죠. 하지만 BTS는 2021년 6월 16일 발매한 BTS The Best 앨범으로 일본에서 100만 장 판매를 기록함으로써 또다시 일본 열도 전체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BTS의 세계적인 인기가 스멀스멀 머리를 들어올릴 때쯤 일본의 우익들은 BTS 멤버가 원폭 티셔츠를 입었다며 이렇게 비상식적인 아티스트를 소비해선 안 된다, 자기네들끼리 보이콧을 펼치며 BTS 인기를 깎아내리려 했는데요. 2021년 일본에서 발매된 앨범 중에는 일본 가수들을 다 통틀어도 오직 BTS만이 100만 장의 판매 실적을 올려 말 그대로 일본의 안방 시장을 빼앗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제품이라면 일단 거부하고 보는 일본의 소비시장도 단지 BTS와 협업했다는 이유로 커피가 단 몇 분 만에 품절, 레타스라는 영어 단어로 부르던 상추는 한국의 식문화가 일본에서 핫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수많은 일본 마트에서 상추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타카나로 음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글을 내걸고 파는 상품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한 예능 방송에서는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한글로 표기된 제품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그것을 보면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라며 자신의 혐한 감정을 자랑하던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떳떳하게 타국 혐오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내보내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한글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해당 방송인은 이제 갈 수 있는 마트, 편의점이 없어졌겠군요. 참 안쓰럽습니다. 대세를 읽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추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 화려했던 버블 경제 시절의 일본을 잊지 못하고 그때의 관습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해 갈라파고스 국가화가 된 거죠. 그렇게 그들은 한국과 같은 신흥 국가에게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며 침몰하는 난파선 신세가 될 운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일부 일본인들은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한국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2012년 토모키 이즈미라는 닉네임의 한 일본인 작가는 틈만 나면 혐한 트윗을 올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한류 드라마가 서서히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누구일지도 모르는 한국 배우 커플들의 파국이라든지 그런 거를 대체 누가 관심 갖는 거야. 나는 한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걸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야. 잠재의식적으로 깨닫는 무언가랄까? 라며 스스로도 제대로 된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혐한 발언을 일삼으며 우익 네티즌들의 선봉장이 되었죠. 그런데 그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모두를 놀라게 한 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팬레터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으로부터 온 것인데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굉장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무작정 혐한을 하던 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였는데요. 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그는 새로운 트윗을 올립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팬레터를 보내주었던 분은 한국의 독자님이셨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작품으로도 다른 나라의 독자에게 팬레터를 받아보고 싶네요. 전 세계 번역판을 만들고 싶어요. 의미 없는 혐오에 가득 차 SNS에 빠져있던 무명 작가, 최소 8년 이상의 오랜 무명 시간을 거치면서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쓰고 싶어 라는 희망을 그에게 갖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매우 간단한 편지 한 장에 담긴 호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은 스스로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겪은 것도 없으면서 오직 기성세대와 우익의 뜻대로 타의적 혐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땅에서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한국 불매운동이 패시브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을 깨트린 것은 한국이 가진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을 팔기 위해서 국제법을 어기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그저 우리가 가진 매력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고 그것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그제서야 일본도 한국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정치도 역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가 너무 좋고 그렇게 따를 뿐이에요. 얼마 전 일본의 도쿄 시나가와구의 한 대형 회의장에서는 100명에 달하는 일본 젊은 여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먹어보는 단 1시간짜리 이벤트였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무려 2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했죠. 원래 2-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서울, 부산, 제주도 등 한국 이곳저곳을 방문하였는데 2년째 한국에 못 가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있어 왔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실제로 서울행 비행기 탑승권과 같은 티켓을 들고 비행기 좌석과 유사하게 배치된 좌석에 착석한 일본 여성들, 비행기에 탑승한 것과 같은 기장의 안내 멘트,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의 기내 서비스가 보였습니다. 승무원들이 비빔밥, 고추장, 식혜 등으로 구성된 기내식을 서빙하자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휴대폰을 꺼내 인증샷을 찍기 바빴는데요. 일본 SNS에서 도한놀이라 하여 자기들끼리 한국 여행 온 것처럼 노는 문화가 발달하자 이것을 노린 한국 기업의 마케팅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일본이 먼저 한국과의 하늘길을 일방적으로 닫았는데 그것이 정말 일본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총리가 누가 되든 상관없지만 얼른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며 일본의 막무가내 외교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 문화의 침투를 막으려면 막을수록 일본 젊은 세대의 한국 덕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라쿠텐이 최근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일본 여성의 절반 이상은 한국의 패션 스타일을 가장 선호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남성 응답자들도 미국에 이은 2위로 한국을 꼽았기에 이제 한국 문화는 음악과 드라마, 음식뿐만 아니라 패션 분야에서도 일본에서 크게 도약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패션 플랫폼 브랜디는 최근 브랜디 재팬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고 CJ와 애경 등 대기업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일본어 서비스를 개시하고 도쿄 시부야의 팝업 스토어를 개장하는 등 일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한국에 와서 소비했지만 괜히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본의 앞마당에 한국 문화가 침투해버린 상황이 된 것인데요. 최근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요즘 일본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한자는 읽을 줄 모르는데 반에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한글을 읽을 줄 안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내기도 했죠. 한글로 자기 이름을 적어서 명찰을 만드는 것도 유행이라는데 앞으로 일본 정부가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거 식민지배하던 한반도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국어 말살 정책이라도 자국민들에게 펼칠 것인지 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